어떤 단어는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않고 미래를 훔칠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이고 무해하며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이 명백한 결백이 위험하게 만듭니다. 자주 반복되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자물쇠로 작용하고 기회에 열 수 있는 문을 잠그십시오. 원하는 삶을 위해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도 당신은 이미 행동 능력을 훼손하는 문구로 이미 자신을 배신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약점은 근육, 돈 또는 연결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발음하기로 선택한 단어로 거주합니다. 각 단어는 씨앗과 같습니다. 잡초 덩어리를 심으면 주변의 모든 것을 질식시킵니다. 토양을 비워두면 덤불로 채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의도 없이도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이 자국을 남깁니다. 이 점수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목적지를 형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슈럭으로 버립니다. 그것은 단지 단어일 뿐입니다. 나는 그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과 같은 밀레니엄 세대의 지혜는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가장 큰 변화의 힘을 가진 인식 없이 말한 단어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침묵시킬 수 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면 이 문구는 무게가 됩니다. 그것은 번영을 꿈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불평한다면 이 단어들은 어떤 물질적 어려움보다 날개를 더 잘라냈습니다. 멈추고 반영하십시오. 최근 몇 주 동안 당신은 늦었습니다. 나는 절대 얻지 못할 것 또는 내가 시도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그들은 강에 던져진 작은 돌처럼 무의미한 세부 사항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돌은 축적되어 장벽을 형성합니다. 전류가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말로 감옥을 낳습니다. 큰 실수는 삶이 우리에게 기회를 훔친다고 믿는 것입니다. 상황, 위기 또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미래를 입에서 나오는 무해한 문구로 전달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표현으로 알려진 상인에 대한 고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가게에 상품이 가득 차 있었고 주머니가 동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했습니다. 그런 다음 웃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단순히 시설에 참석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누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협상할 것인가? 그의 말은 자립할 수 있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루까지 그의 가게가 비워졌습니다. 이 계정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단어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창조합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할 수 없다 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 그것은 문을 열기 전에도 문을 닫는다. 현대과학은 이것을 확인합니다. 행동 연구에 따르면 뇌는 단어를 직접 순서로 해석합니다. 심리학자인 다니엘 칸만, 데니얼 코너먼은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 정신 지름길이 된다고 썼다. 매일 반복하면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 불가능에 대한 확인을 추구할 것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문구는 당신의 미래를 훔쳐서 자원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것의 인식을 어둡게 하고 관심은 가장 귀중한 이익입니다. 생산성 전문가인 켈 누포어트, 깊은 작업을 위한 연료의 불꽃. 당신이 집중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당신이 나는 할 수 없다에서 씨앗을 물에 물을 주면 작동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잡초. 그러나 나는 가능하다, 나는 얻을 수 있다과 같은 말을 마시면 어려운 시기에도 당신이 가장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진실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곳에서 가장 우연히 발견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데 익숙합니다. 각 불만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발아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도단합니다. 나는 의사가 되는 꿈을 꾸는 훌륭한 청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헌신적이었지만 습관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한숨을 쉬며 나는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그를 격려하고 친구들이 그를 지지했지만 몇 년이 지났고 각 나는 시도할 것이 또 다른 버려진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험을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포기했다. 인턴십을 시작했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도했지만 결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난 그냥 시도하겠다는 현명한 예방조치처럼 들리지만 위장된 독입니다. 이 문구는 당신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실패의 여지를 만들기 때문에 미래를 훔칩니다. 공기. 유대인의 지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시도하겠다고 약속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연구는 이것을 강화합니다. 성장 정신학자인 캐렐 덱은 사람이 자신의 연설이 탈출로 가득 차 있을 때 자신을 과정 중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법을 배웁니다. 인내 연구의 저자인 앤젤러 더커스는 성공이 재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에 의존한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출발점이 나는 시도할 것일 때 가능한 주장은 없다. 이 표현은 보편적인 변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대화, 직장, 개인 계획에 나타나지만 매번 말할 때마다 약간의 힘을 침식하여 의심의 그림자로 대체합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까? 당신이 행동제 헌신하는 대신 시도제 만족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꿈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운명은 내가 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말은 미래를 훔칩니다. 실수가 있어도 실수가 있더라도 이미 요약되어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그는 자신의 공예의 주인인 아이적이라는 재단사를 살았지만 나는 운이 좋지 않다고 멈추지 않고 반복했다. 요청이 지연되었을 때 그는 분명은 나에게 반대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선이 부러지거나 가위가 도전하면 고개를 흔들면서 항상 불운을 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문구는 상표화되었습니다. 고객은 이미 애도를 듣고 싶어하는 워크숍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옷뿐만 아니라 재단사의 말에 의해 뒷면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었다. 당신의 사업은 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지 않다는 당신의 미래를 훔치는 문구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관중으로 변형시킵니다. 발음으로 당신은 스티어링 휠을 우연히 전달하고 승객이 되도록 수락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항상 강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촛불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삶이 어디에 있더라도 구조물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에 관계없이 현대 사상가들은 이 아이디어를 반영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켈은 그 의미에서 회복력의 원천을 보았습니다. 최악의 조건하더라도 우리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토이시즘 웍스의 저자인 라이언 할러데이는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장애물은 길입니다. 각 좌절은 성장을 위한 원료입니다. 나는 운이 좋지 않다는 어려움을 몇 번이나 정당화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할 때마다 에너지를 잃었습니다. 그는 강화하는 대신 희생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는 운이 좋지 않다는 변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 자체에 대한 통제의 포기이다. 미래를 훔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매일 선택한 단어입니다. 도시 외곽에서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자신의 정직과 헌신으로 존경했지만 걱정스러운 관습으로 어떤 제안도 그는 늦었다고 대답했다. 이웃은 그에게 작은 거래를 시작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친구들은 새로운 직업을 배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의 아들조차도 그에게 읽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동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나에게 늦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 말은 점차적으로 미래를 훔쳤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장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장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늦었다는 인장을 배치했다. 이 문구는 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가능성을 죽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녀는 미래를 자르고 각각의 새로운 기회를 닫힌 문으로 바꿨습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회상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는 동안 길은 열려 있습니다. 너무 늦었던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는 시간만 있습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이것을 확인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작은 단계의 힘에 대해 썼습니다. 작은 행동으로도 항상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레그 머큐는 덜하지만 더 좋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로 시작하여 변경 문을 열었습니다. 늦어의 인장을 몇 번이나 찍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장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문이 열렸습니까? 누군가가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몇 년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여기와 지금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절에 돈을 지라고 말하십시오. 작은 마을에서 오래된 아브라함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불가능하다고 조언에 응답하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강하고 건강했습니다. 그는 이웃들이 새 집을 지을 때 이 벽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손자가 그에게 촛불 대신 램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 때 그는 머리를 공유했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몇 년이 지났고 그는 자신의 불가능의 그림자에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어둡고 사업은 마비되었고 거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도와달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고 심지어 자신의 말이 차가워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피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문구는 운명을 훔치기 때문에 노력을 훔칩니다. 제한이 없는 곳에 제한이 있습니다. 미래를 도로 대신 벽으로 변형시킵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세상은 말로 만들어졌습니다. 불가능한이라는 단어는 당신이 건설할 수 있는 세상을 파괴합니다. 현대 사상가들은 이 진실을 반영합니다. 네심 탈렙은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래는 항상 예상치 못한 기회와 즐기려는 사람들만을 가져옵니다. 해군 러비칸트는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부와 지식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독특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이 말로 거부한 가능성을 기억하십시오. 시간 전에 문을 닫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길을 시작하지 않았는지. 각 불가능은 목적지를 훔치지만 각 나는 시도할 것뒤 문을 엽니다. 빈곤과 부, 약점과 힘의 차이는 종종 단일 문장을 측정합니다. 이제 말한 모든 것에 참여합시다. 당신은 목적지가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시도할 것이다. 나는 운이 좋지 않다. 늦었다. 불가능하다와 같은 문구로 도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 각각은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함께 그들은 같은 장소에 갇히게 하는 체인을 형성합니다. 유대인의 지혜 가르침, 마른 생각과 행동 사이의 다리입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당신 앞에 가능성의 세계이라도 당신은 고립됩니다. 현대의 아이디어는 이것을 확인합니다. 코너먼은 결정의 함정에 대해 썼습니다. 일반적인 공식은 마음이 오래된 길을 따라갑니다. 더커스와 덱은 성장이 변명이 아니라 노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명확하고 도히그는 작은 습관조차도 반복적인 단어와 행동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을 때 마른 운명을 훔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스크립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니 플레인 1. 자신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주 반복되는 3개 이상의 문구를 적어 두십시오. 2. 그들을 대체하십시오.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나는 가지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시도할 것이다 대신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나는 운이 좋지 않다 대신에 나는 배우고 있다. 3. 새 문장을 큰 소리로 발음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작은 행동을 합니다. 단계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목적지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지만 평생 방향을 바꿉니다. 운명은 위기, 적 또는 빈곤에 의해 도난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매일 반복할 수 있게 하는 단어에 의해 도난 당합니다. 그들은 부드럽게 들리지만 이 고요함에서 그들의 힘은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수세기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현대 사상가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프랭클은 의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간을 저항하는 이유라고 기억했다. 머표는 덜하지만 더 나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방향을 얻기 위해 생명의 단어를 제거하십시오. 그러한 벤샤하어는 감사가 말로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약하지 않으며 당신은 단지 징계와 의미의 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모든 단어는 그것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를 말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이 당신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을 작성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떤 단어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까? 이것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한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